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관세 평가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수험 목적상으로는 할인을 너무 헷갈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뭐 이슈도 많고 소송도 붙고 뭐 과세가 됐다 과세가 안 됐다 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수험 목적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내긴 좀 어려우니까 아주 명확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할인에 대해서 개념을 좀 확고하게 잡고 있으시면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할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번 보시면 당사자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거라면 인정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로 뭐 깎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다 보면. 그래서 물건을 원래 100달러에 늘 사왔는데 판매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90달러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95달러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 과거라고 하면 이제 BDB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BDB 시절, 그 과거의 시절에는 할인이라는 이슈에 좀 민감할 수 있죠. 왜냐? 그때는 일물 일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물 다가니까 하나의 가격에, 하나의 물건의 가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할인을 10%가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7%가 들어가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인지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할인받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해서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슨 할인이라고 그러냐, 그런 할인을 막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막 비정상 할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정상 할인이라는 거는 반대말은 정상 할인 이런 것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정상 할인과 비정상 할인으로 구분을 해버리고 정상 할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비정상 할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면 그 가격들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WTO 관세평가 협정으로 넘으면서는 이런 개념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할인이 정상이 어디 있고 비정상이 어디 있어요. 할인이면 그냥 할인인 거지. 그냥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하게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할인을 받을 때 받더라도 인정되지 못할 조건으로 할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판매자가 선의에 따라서 아 이거 원래 100달러인데 너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90달러로 할게. 이런 것들은 아무 이슈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할인을 할 때 꼭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갈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엔진오일 원래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앞에 좀 청소 좀 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8만원에 줄게. 이러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2만원이 할인된 거죠. 근데 할인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순수하게 할인을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떤 용역을 제공을 하면서 물건의 값을 깎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뭔가 다른, 이 거래와는 다른 조건들이 막 거기에 거래에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거래 가격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염됐다, 변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예전 말로 하면 비정상 할인의 개념에 속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른 조건이 붙은 할인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합의가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인정해 주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카드 제7조 1항 주석도 보면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BDB 시절에 보았을 때 딱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경쟁적 시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만이 정상적인 할인이고 인정될 거야 라는 게 그 당시에 일물 일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지금 우리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법안이 생겨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셨어요? 옛날에 그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단통법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그 어디 성지 막 이런 데 가면 핸드폰을 뭐 발품을 좀 팔아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랬죠. 좀 싸게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호구당해가지고 막 비싸게 주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핸드폰 갤럭시 S23을 이렇게 똑같은 핸드폰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지에 가서 이걸 5만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120만원에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관행,
그리고 WTO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물건에는 내가 협상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 이거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안 돼! 빽!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해버렸어요? 단통법!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가격에 사. 다 똑같이 인정된 할인만 받아. 뭐 공시지원금? 막 뭐 그런 것만 받아.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WTO 관세평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단통법, 뭐 도서정가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가격에 사라고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좀 맞지 않는 법안들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적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BDB 시절에서나 있었던 그런 표현이고, 이 BDB 시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할인들을 완전 경쟁적에서는 정상 할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상 할인들이 있었는데 WTO 관세평가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됐다? 다 삭제됐어. 야, 이런 게 어딨어?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TO 가트 제7조 규정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 기억나시죠? 우리 가트 제7조에서 선언적으로 실제가 액츄얼 밸류로 평가하자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BDB, WTO 관세평가 협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BDB 때는 이거를 완전히 경쟁시장을 이렇게 정상, 비정상으로 해석했다면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 이거를 삭제해버렸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집행력도 가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현행평가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행평가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예시 규정을 이제 또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죠. 이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키워드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상관행에 맞냐? 이런 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상관행에 따라서 너와 내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합의가 곧 상관행이잖아요? 합의할 수 있는 거랑 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럼 그 상관행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그 범위도 어느 정도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안 배웠고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걸로 예상이 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라는 게 있어요.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일방법을 적용을 할 때 일방법을 적용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몇 가지, 4가지 사유를 따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는 못하겠는데? 세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선 넘었어. 크로스 더 라인이야. 이런 딱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그 4가지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4가지의 상황과 연동되는 할인이 아니고서는 다 인정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전에는 BDB 시절에서는 거래 가격을 이제 나중에 지정상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 이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산 요소가 아니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할인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법정 가산 요소라는 거는 6가지, 수용, 생건, 사운이라고 6가지만 딱 정해놨는데, 그 수용, 생건, 사운에 할인이라는 요소가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할인은 그래서 결국은 가산 요소로는 원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일방법 하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는 가산 요소 또는 실제 지급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 지급액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단 가산 요소는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 요소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 일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산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제 지급 가격, 즉 그 중에서도 간접 지급액의 일부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우리에겐 이슈고 체크만 해내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되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인은 원래부터 지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구매자가 판매자와 거래할 때 이 PAPP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요 키워드가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이죠. 화살표가 언제나 어디서 나왔나? 구매자가 이렇게
구매자가 지급할 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니까 화살표가 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급을 한 적이 없어요. 100달러로 한 게 아니고 90달러로 깎았으면 10달러를 지급을 아예 아무데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그러니까 지급을 한 적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해줄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이라서 할인은 지급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상관행이고 여기다 또 체크하면 지급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즉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해지기도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은 요 정도 개념만 잡아 두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세관 입장에서 세관 크로스 더 라인 이런 게 있다 했죠. 야, 이거는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한 4가지. 아까 제가 엔진오일 할인 받을 때 물건 앞에 쓸어버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구매를 하는데 내가 물건을 사오는 게 특수관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와 본지사 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지시받는 본사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지사 간에는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과연 내가 100달러라고 하는 가격으로 사왔다고 하더라도 표면상으로 계약서도 100달러로 쓰고 100달러로 지급까지도 다 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만약에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이렇게 있어서 이 관계 하에서 마음대로 특관자가 조정해버리는 가격이었다 한다면 이 가격이 정말 진실된, 왜곡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인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특수관계자라도 가격 정가 주고 파는 경우도 있죠. 뭐 도서 정가제, 단통법 이렇게 하면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격을, 얘는 다른 애들한테, 특수관계자가 없는 애들한테는 다 알고 봤더니 500달러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특수관계자니까 100달러에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 가격은 할인된 가격,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할인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이런 가격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을 비정상 할인이라는 의미로가 아니고 이 가격의 진실성, 그러니까 상관행,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나중에 4가지로 사유를 배울 거고,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4가지의 사유라고 하는, 나중에 거래가 배제 사유를 배우는 4가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서 가격을 합의하고 할인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뭐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할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하는 데만 인정해 줄게 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런 거 아니면은 다 인정.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